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그 교수 요목 설계하고 고수 요목의 그 실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수 요목은 그 대분류를 한데 두 가지 그룹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중에서 상황 중심 교수, 죄송합니다.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중에서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하위 분류를 할 수 있는 하위 단위인 기능 개념 중심 교수 요목하고 기능 중심 교수 요목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에도 하위 분류된 어,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이라든지 의사소통 중심 교수 요목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황 중심 교수 요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이라는 단어를 상황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이 무엇일지 네, 한번 생각은 하고 제가 또 토론 과제를 등록은 한 테니까 상황 중심 교수 용어에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상황 중심 접근법과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상황이 무엇일지 우리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 관여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화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대화를 하면 그 대화 참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죠? 누구가 있는지, 어, 다시 쓸게요. 대화 참여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하나요? 대화 참여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친숙한 관계인지, 사회 그 관계인지, 아니면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있는 뭐 그냥 직장 동료인지, 네. 그런 어떤 관계인지,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인지, 또는 어떤 요소가 있죠. 대화 내용이 필요해요.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는지, 또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장소이죠.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상황에 관여하는 요소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 요소들은 어떻게, 어, 부함은 시키고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념을 먼저 볼까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은 중점을 두고 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 학습 내용 중심으로 조직하는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그 혼비라는 그 학자에 따르면 말이 언어의 기본이다. 즉 문어가 아닌 구어, 대화, 그리고 만료하는 대화는 문어보다는 더 중요를 하고 언어의 기본은 바로 말이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되냐면 그래서
말이 중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문법이나 표현이나 어휘들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은 활용해서 그 지식은 활용해서 상황과 연결해서 습득은 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는 교수 요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대화에 있다면 어떤 언어 사용자는 언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언어 수용자도 있어요. 언어 사용자는 바로 그 화자, 말하는 사람, 그리고 언어 수용자는 청자 될 거예요. 청자, 듣는 사람. 그러면 이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언어 표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상황하고 맥락에 적절하는 언어 표현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화자가 하는 일이고, 근데 듣는 사람은 그 표현이 쓰인 상황하고 맥락, 청자가 청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들으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라는 것은 계속은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의미 파악, 모든 것은 다 포함해서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미안해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문법 중심 교수 요목의 단점은 그 보완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완은 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수 요목이고, 왜냐하면 우리 언어를 배우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문법을 공부를 하되 이 문법은 어떤 상황을 사용하는지 알아야지 이게는 의미가 있는 거고, 공부하는 언어 지식만 습득은 하고 사회 맥락은 아예 분리를 하게 되면 병어리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상황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상황은 사용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우체국에서 영화표 사기, 길묻기 등과 같은 실생활에서 부딪히게 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상황, 영화표 사기, 길묻기 등과 같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한국어 수업에서는 사회적 상황을 선택은 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학습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습자는 학습자가 필요과 요구에 대한 예측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의욕은 자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법 교수 요목에 비해서 학습자 중심 교수 요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와 관련되는 것이라서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다고 생각은 해요. 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한국어를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은 배워야 되잖아요. 뭐 줄리국 사무소에 가면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한다면 정말 급하는 그런 나의 너무 급하는 과제인데 수업에서 해결해 준다면 학습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수업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상황의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짝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의 범주는 윌키슨 1970년에는 학습자의 언어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적 특징을 기술하는 매개 변수로 첫 번째는 언어 행위가 일어나는 물리적 환경. 그죠? 이 대화가 일어나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이루어지는 경로, 뭐 문어인지 구어인지 또는 언어 상황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수과 특성, 언어 행위의 목적, 그죠? 왜 대화를 하고 싶은지, 그죠? 그 언어 행위의 목적은 다 상황에 관련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황의 범주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더 자세히 가보면 리트 1980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대화자, 두 번째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 대화자는 뭐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직업, 나이, 성별, 이름, 거주지, 역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하고 한 명하고 뭐 1대1 대화가 아니라 1대다라는 대화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반표자하고 듣는 사람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 자녀, 친구, 친구끼리 판매자와 구매자, 남편과 아내 이런 거는 다 고려를 해야 하는 요소이고 시간, 그죠? 대화 일어나는 시간, 양이 얼마나 야기하는지, 뭐 2시간 안으로 대화한 건지, 30분 안으로 대화한 건지, 그리고 빈도, 이 대화는 처음으로 하는 건지, 때때로 하는 대화인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장소는 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건지, 지역, 장소는 뭐 이렇게 건물 앞인지, 호수 앞인지, 실외인지 실외인지, 교통수단,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낯선 사람들끼리, 버스에서 일어나는 낯선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이랑 버스에서 같이 타는 친구들끼리의 대화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반 이케이는 1980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들이 고려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역할, 그죠? 이 사람은 주로 대화자의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심리적인 역할, 그 외에는 대화의 배경은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를 하는 것은 화제의 목록에 있는 거예요. 화제는 어떤 대화 내용으로 말하는 건지, 직업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여가 활동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대화하는 건지, 왜냐하면 주제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뭐 식당에 가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뭐 김치찌개 2인분 주세요과 같은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사용하는 표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에 일어나는 상황은 뭐 참여자, 이 사람들의 관계, 장소, 시간, 화제 다 포함은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어서는 우리가 상황에 포함되는 언어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배두본 선생님이 상황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목표를 두어 설계를 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
기차역, 비행장, 뭐 시청, 은행, 우체국, 공중전화, 병원, 약국, 백화점, 시장 이런 상황은 미리 선정은 하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휘과 표현은 언어 자료고 제시하는 방법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주어지는 짧은 교육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은 선정해야 하는 것인가? 대화자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 장소는 중심으로 해야 될까? 화제를 중심으로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두본 선생님에 따르면 상황은 먼저 결정은 해요. 상황은 먼저 결정은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필요하는 언어 활동, 즉 기능이에요. 기능 요소. 그 다음에 기능 요소는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뭐 분평하기, 행복해하기, 사과하기와 같은 거절하기, 초대하기, 수락하기 이런 거는 상황을 먼저 선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상황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 백화점이라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그럼 백화점 상황에서는 어떤 판매자의 요구를 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백화점에서 일어나게 된 수락하기라는 기능이 즉 상황은 습득은 통해서 밑에서 하위 요소는 바로 기능이 돼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방법 두 가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한 이 사람은 배두본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상황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기능은 정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된 개념 중심 교수 요목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더 중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능은 먼저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분평하기, 뭐 요구하기, 거절하기, 초대하기와 같은 기능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일어날 수 있는 장소, 그 후회를 정하는 그런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은 먼저 정하고 기능은 그에 따라서 정한 건가? 아니면 기능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상황은 정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이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의 그 이의과 한계점은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의라는 것은 당연히 상황이 없는 의사소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라는 주제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 언어 능력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적절한 상황은 제시하는 것은 언어 교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왜 의미가 있냐면 학습자의 필요성은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학습자가 필요과 흥미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어서 학습자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실제 생활에서 적용은 가능한 활성화된 지식 획득은 가능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법이나 어떤 어휘, 뭐 어떤 지식은 배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면 적절하는지, 그것은 배워야지, 유의미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주장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하는 브라우하고 콜린
1989년 이렇게 주장을 하였어요.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어야만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재미있는 거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어떤 외국인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외국인 고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버스로 왔어요. 아니면 걸어서 왔어요. 네, 어, 지하철은 타고 왔어요. 라고 대답하면 문법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 상황 맥락에서 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은행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교환하려고 왔습니다. 아니면 뭐 입금을 하려고 왔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신용카 뭐 개통 뭐지? 통장은 만들려고 왔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창고 뭐 여러 가지 은행 방문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대답해야지 이거 맞는 그 의사소통이 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은 빼서 공부를 하면 아예가 안 되죠. 같은 지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되는 지식과 학습이 일어나는 활동과 맥락은 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은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을 해야 이게 유의미적인 학습이다. 그리고 유의미한 맥락의 제공은 학습 효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학습과 유의미하는 맥락, 그렇고 제시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도움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상황 중심 교수 연목도 한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의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실세계의 자연적인 상황과 일진적이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실에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뭐 식당, 뭐 은행, 우체국, 뭐 길묻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이 예측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그러면 병원에 왜 가는지 한번 물어보면 뭐 100명 정도 물어 100개의 그 이유가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100개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는 것으로 상황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만들기가 너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교사가 예측하고 조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 목적을 위한 학습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특수 목적을 위한 학습은 유용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래처와 전화하는 상황, 고객과 통화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아마 유의미할 수도 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적인 상황은 제한적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언어 상황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불규칙적이라서 이렇게 과연 학습자에게 실제 상황은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조금 의아를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한정된 특정 분야의 교육 상황에서만 이의가 있는 거고 상황 배연과 조직 위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먼저 가르쳐도 될까요? 병원에 먼저 가르쳐도 될까? 우체국, 은행, 뭐 시장 그러면 어떤 것은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되는 건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은
우리는 그 학습자가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기 위한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어, 지금은 너무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인 상황, 누구나 쉽게 접할 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좀 선택은 해서,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상황과 실제 상황과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비슷하게 구조화를 하거나 학습자가 간접적으로나마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은 좀 한계점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저도 지금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가면 저도 좀 재미있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전화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통해서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또 활용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재미로 삼아 한번 들어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케팅팀 서문풍입니다. 네. 지금 담당자가 잠깐 자리가 비어서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의 실제는 예시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